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올해 집에서 방송을 한 몇 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 이제 방금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에 대해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제 과거 MBC 보도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발장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관계자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단독 보도한 MBC 기자 및 그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제가 일단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보자. 오케이, 잘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그리고 한 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만 한 몇 분만 더 여담을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평창을 다녀왔어요. 평창을 다녀왔는데 전화 받느라고 내가 냉이를 캐는 건지 에이 진짜 막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이씨 때려쳐 이러고 웬만하면 거기서 제가 이제 그냥 거기서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옷차림이 몸빼 차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고라니가 이제 그 아마 폭설에 갇혀서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효령이한테 고라니 사진 보냈더니 단장님 살아있는 거 좀 보내라고 얼마 전에 이제 가평에서 죽은 너구리를 보냈더니 하여간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아팠을 거예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잠깐만. 자, 그럼 130분이면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하고 제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제출해야 될 자료를 이제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좀 서류 작업하고 그리고 뭐 좀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이제 고발장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장을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발장 썼구나 이런 것만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서울경찰청 전화 받느라고 제가 길도 이제 아까 지나쳤었는데 근데 보이지 않게 지금 서류 작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거의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오늘 그 아까 일원동을 지나가면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씨 통화 중에 오씨 이 새싹이 났다 그랬을까 이 연두빛에 잎사귀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하다 말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봤더니 민들레가 이제 길가에 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들꽃이. 참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 지금 170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만 이제 제가 정색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와
민경욱 대표님 그리고 김인식 그러니까 전 대한당 그 대표님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그 논의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자유대한호국단을 지지하고 부족하나마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파 자유시민을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선두에 서고 계신 분이 도태호 변호사님임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태호 변호사님의 공천 취소와 관련하여 나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도태호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함을 내일처럼 반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태호 변호사의 무소속 출마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도태호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만 하지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가가호호 그 다음 뭐 또 다른 정당에서 제가 도태호 변호사님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도태호 변호사는 2017년 1월 21일 새벽 2, 3시경 새벽 2, 3시경일 겁니다. 그 눈 오는 날 서울시청 광장에 서울 광장이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날 그러니까 21일 날 그날 저희가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22일 새벽이 되겠죠. 2, 3시면 그날 뼈대만 있는 그 천막에서 진짜 이루고 서 있었는데 그 새벽에 저는 도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상조입니다. 그 새벽에 그 천막을 지키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도태호 변호사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런 정도의 관계였고 단둘이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우파 시민 바닥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저하고 단둘이 밥 먹은 사람 몇 명도 안 될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통틀어서 술자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 도태호 변호사가 그날 이후 도태호 변호사님의 세미나 그때 이제 2018년, 17년, 18년 이때 도태호 변호사의 세미나에 가서 제가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난 2020년 3구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내려가고 했던 이유가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내려왔던 이유가 우리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이 정말 차디찬 그 서러운 아스팔트에서 만난 그리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번 도태호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됨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거기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2020년도 7월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찾아가서 낯술 매겨감에 제도권을 들어가야 된다고 설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도태우 변호사의 경선에서의 승리는 오롯이 도태우 변호사님의 노력이었고, 그리고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에 도태우 변호사님의 5.18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지난 문재인 강점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처절하게 싸웠던 대여 투쟁에 나온 발언. 여러분, 도태우라는 사람은 아직도 저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박주현 변호사한테도 존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쌍스러운 말을 할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얘기했던 그 문구도 봐도 정말,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청렴한 마음으로 해도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절제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막말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7년도 그랬고, 제가 정치권과 그리고 특히 선거판에서는 제가 거리를 의도적으로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제가 한동훈 얼굴을 가운데 딱 박아서 똥팔육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라고 카드뉴스를 만들었고, 그 밑에 하단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조 9호,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2018년 3월 13일 제정, 그리고 2019년 12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즉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시, 그러니까 2018년 제정이니까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문제가 여야 합의가 돼서 이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야, 그건 우리가 이제 쪽수가 모자랐으니까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북한군과 개입된 내용을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법에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막말 프레임을 씌울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하고 싶었으나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단톡방에서 기다려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얼토당토 않게 문재인과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여 투쟁하는 것을 가지고 공천 취소를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아스팔트 활동을, 시민운동을 하면서 저의 활동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도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시민 활동을 해왔는지 정말 고지식하게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성격이 넉살이 좋지 못한 성격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변호사협회를 만들어서 현성삼 변호사, 도태우, 전체 생략할게요. 윤용진, 박주연, 권오용 변호사님, 이 5분이 주축이 돼서 자유변호사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행동하는 변호사 그룹을 만들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면 등 여러 변호사분들이 당신들이 한 달에 한 건씩만 고발장을 써줘도 내가 일하는 게 줄을 든다. 저 밖에서 막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차보는 마음으로 고발장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 받아야 되죠. 그러니 제가 새벽까지 고발장 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 건 고발장 써주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손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돈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윤용진, 현성삼, 권오용, 박주현, 그리고 지금 자유통일당 저의 소송 대리인이기도 한 구조화 변호사 등 여러 젊은 변호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용기 있게 나서지도 못해요. 젊은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찾아서 고발장도 작성하고 그들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변호사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 변호사들도 있지만, 후배는 아니죠. 어쨌든 손 아래 변호사들도 있지만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박주현 변호사가 왜 소위 말하는 새끼 변호사를 구하기 힘드냐,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로스쿨 출신의 1, 2년 차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 황금률 박주현 변호사 어때요? 그러면 거기 가면 피곤해, 부정선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해서 이런 데 가서 좀 찍혀가지고 거기 가면 사건 수임 등 힘들 거야. 아마 이러지 않나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합니다. 가진 게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 변호사들이 이런 일에 사실 뛰어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준 것마다 사실 저는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그들을 딱히 소개가 아니라 다들 아스팔트에서 아름아름 알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맞는 저의 고급 모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진짜 오단장이 해달라는 거는 언제든지 해주겠노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좋은 기회는 정말 중요할 때 제가 써먹으려 제가 지금 진짜 애껴놓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준비한 이 우리 아스팔트, 즉 이 시민 단체 출신의 정치인 배출 운동이 있어서 저의 역할은 시다발입니다.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도태우 변호사님의 일처럼 제가 참다가 제가 지금 이제 전면도 아니죠. 어쨌든 측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고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제 개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주말에 제가
대구에 내려가 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유튜브 대표님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제가 내일 일단 어머니 제가 음식 장을 봐갖고 제사 준비를 해야 돼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선언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그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말 동안 각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분단체 등 확인을 제가 해본 결과 이 문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도태우 변호사의 무소속 출마는 여러분들 중에 왜 우리 정당에 오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지난 2017년 모 정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부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천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합니다.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입니다. 법률을 통해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최소 10명이 함께 입법 발의에 동참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의 이번 무소속 출마는 지금 우리 일반 많은 우파 국민들이 기대해왔던 첫 제도권 진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철새 정치인, 단순히 국회의원 배지만을 위한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당당하게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국민의힘에 복당하겠습니다라고 복당 신청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 6월 1일 날 당대표가 누가 될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구성된 22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옳은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태우 변호사를 내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이상 공격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태우 후보를 궁지로 모으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훗날
복당을 했을 때 도태우 변호사가 디딜 그 판을 우리가 지금부터 뺏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개인 1인 무소속 도태우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가가호당, 거기서 국회의원 한두 명씩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활동을 해보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도태우 변호사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저의 이 말이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도태우 후보를 위한 건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선돼서 바보 국회의원을 하나 배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한 그 국민의힘과 대결로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야 니네들 그랬어? 하지만 도태우는 우리 중남구 이외에 우파 자유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의힘과 함께 정말 좋은 많은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 2016년에 그 시절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줄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게 도태우 후보를 위한 것인지, 지난 며칠간 여러분들의 서운한 감정 제가 모르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그걸 조금만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더 도태우 후보가 우리 우파 시민의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춧돌을 지금부터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서운한 감정, 오늘 화난 감정이 있다면 오늘 하루 씨발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도태우 후보가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태우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는 도태우 후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대구에 있는 지인들, 주변 지인들에게 중남구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도태우 후보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지난 7년, 난 그전에는 도태우는 사람 몰라요. 제가 2017년 1월 22일 그 새벽에 그 서울 광장에서 만났던 도태우부터 지금까지를 본다면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토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을 계속 분출만 해서는 그게 도태우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아쉽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쉽잖아요. 그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나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도태우 후보가 당선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선된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후보를 우리만의 정치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속된 말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이종배 시의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의원도 그러한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회의원 몇 명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가 돼야 돼요. 동화가.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도태우 개인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첫 진출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원했던 그 도태우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우파 자유 시민들의 조금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 모르겠고, 도태우 변호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비례의원들도 오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머지않아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들의 역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과연 도태 후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걸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또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길어져도 재미없고 해서 제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네, 에디션님 감사. 이거 글씨가 안 보이네. 에디션님 감사합니다. 오행복님. 네, 에디션님 또 감사합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 하초코님. 네, 양영준님 감사합니다. 스티븐님 감사합니다. 장혜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 영악하게 행동을 서로가 유의해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